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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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유 반갑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알겠죠? 앞에 강의들은 좀 보셨나요? 소리 잘 들어가. 하나 둘 셋 넷. 아직 시청 중인 멤버가 없습니다. 좋아 있겠지. 자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시간. 자, 몇 가지 이제 또 그 앞에 강의들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되게 중요하고 재밌는 내용들 많이 했기 때문에 좀 꼭 봐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또 뭘 드렸냐면 그 카이스트 관련해서 그 뭐냐면 그 기출문제 좀 모아놓은 파일 있죠? 최근 거 모아놓은 거 지금 드렸으니까 그것도 그거 좀 겸사겸사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참고하세요. 자, 그다음 이제 뭐 할 거냐? 자 오늘 네 번째 시간에 좀 언급해 볼 내용은 뭘로 하나 해볼까? 냠냠. 이거는 한번 해볼까요? 자 간단한 그 뭐를 하나 해볼 거냐면요, 평형 양론 얘기를 좀 해볼 거거든요. 그 기출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꼭 카이스트가 아니래도 화학 평형 상수를 이용한 평형 양론 계산하는 문제는 항상 나와요. 항상 나와. 그리고 카이스트도 최근에 많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그 테크닉 하나를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페이지를 하나 보시냐면 나눠드린 교재에 8페이지 8페이지에 11번 문제 한번 보세요. 8페이지 11번. 8페이지 11번. 자, 호. 이거 한번 살펴보자. 평형은.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어떤 반응식이 하나가 나오냐면 이런 반응식이 하나가 나옵니다. 자, 수소기체가 플로라이드랑 반응을 해서 HF를 만듭니다. 근데 이때 이 반응의 평형상수가 0.01 정도로 나올 거예요. 근데 이때 여기서 초기 농도가 좀 희한하게 주어지는데, 초기 농도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각각이 또 몰농도로 표현이 되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초기 농도 조건에 대해서 그래서 반응이 평형에 도달하게 되면 이때 저 주어져 있는 물질들의 최종 평형 상태의 농도가 얼마인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반응 자, 어쨌거나 화학양론 계수가 1대 1대 2니까 얘가 x만큼 반응하면 x만큼 없어지고 2x만큼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1대 1대 2니까. 그럼 끝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1 42 빼기 x 40 21 빼기 x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면 이때 이 평형상수가 자 요거뿐에 이거일 테니까 여기 최종 상태의 농도를 어떻게 표현해 주면 되겠어요? 얘가 101 나누기 42 빼기 x 40 나누기 21 빼기 x 오버 한 다음에 21분의 4 더하기 2x 그리고 요 계산에서 절대로 빼먹으면 안 되는 게 여기에 제곱 자 이게 제곱은 어디서 오는 거죠? 바로 반응식의 화학양론 결수에서 오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이때 이 값이 얼마라고요? 여기에 있는 0.02다. 그러면 이때 이 반응식은 풀 수 있나요? 못 푸나요? 이 방정식은 풀 수 있죠. 그리고 풀게 되면 x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 나옵니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풀 수 있지만 딱 보면 풀고 싶지가 않죠. 보면 아 그래 이걸 풀면 원리적으로 이제 x를 구해서 그 x를 다시 여기에 짝짝짝 넣으면 되겠구나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수식은 만들 수 있으나 더 이상 풀고 싶지가 않죠. 그럼 이런 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는 거예요. 이런 거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자 여기서 푼다는 건 자 이 문제 풀 때 동안 한 3시간 줄 테니까 3시간 동안 해보세요. 그럼 할만하죠. 3시간 주면. 근데 이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짧은 시간 안에 풀어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금방 풀어낼 수 있냐고요. 이럴 경우 이렇게 합니다. 자 다시 평형량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H2 가스가 F2랑 반응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초기 조건에서 이랬죠. 이때 어떤 테크닉을 사용하냐면 여기서 100% 역반응이 일어났다라고 가정해줍니다. 그냥 가정해줍니다. 아시겠죠? 100% 역반응이 됐다고. 그럼 역반응이 되는 건 얘가 많아지는 거예요? 얘가 없어지는 거예요? 얘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완전히 없어진다고 했으니까 얘가 완전히 없어진다고 합시다. 근데 정반응이건 역반응이건 1대 2에 저 개수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얘가 이만큼 없어진다고 하면 얘는 이만큼 생길 거고요. 얘도 이만큼 생기겠죠. 맞나요? 그럼 이때 끝이 나면 이거 계산하면 뭐 나올까요? 2.5가 나와요. 이거 계산하면 뭐가 나올까요? 2가 나와요. 이거 계산하면 0이 나와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일부 정반응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때 다시 1대 2로 반응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끝이 날 경우 이제 드디어 진짜 평형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2.5 빼기 y 2 빼기 y 2y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 반응에 대한 평형상수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역시나 반응물분의 생성물이 될 테니까 2.5 빼기 y 2 빼기 y 분의 2y의 역시나 제곱. 이 제곱 빼먹으면 안 돼요. 이 값이 0.0인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어쨌건 얘도 몇 차 방정식이에요?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거든요. 자, 물론 2차 방정식 풀어야 되는 건 변치 않지만 이거 풀래요? 아니면 이거 풀래요? 뭐 선택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게 훨 낫죠. 그래서 쟤를 풀면 이건 뭐 풀 수 있어요. 풀어지면 얼마더라? 너도 이제 답을 컨닝을 해야지. 11번이지. 11번 풀면은 뭐가 나오냐면 이게 798y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9y 빼기 10은 0 이렇게 나온다. 뭐만 하셨죠? 알겠죠? 자, 뭐 특별히 어려운 거예요? 그냥 할만해요. 할만하죠. 그러니까 이 정도 계산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 y를 구하면 그 값이 뭐가 나오냐면 대략 그 값이 0.106 정도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물론 이게 그 계산기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여기 있는 숫자를 좀 예쁘게 줘서 막 이렇게 어떻게 인수분해 되게도 할 수 있겠죠. 뭐 알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입시 과정에서는 계산기를 못 쓰니까 그 이 단계에서의 계산에 대한 부담을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내가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 원래 훨씬 더 복잡했던 방정식을 훨씬 더 단순하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테크닉을 활용해서 이렇게 100% 역반응이 나타난다는 걸 활용해서. 아시겠죠? 그러면 앞서보다는 훨씬 해볼 만한 수식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 y를 구했어요. 그 y를 구해서 여기에 쇽쇽쇽 넣으면 그게 평형 상태에서 얘의 농도가 될 거 아니야? 그게 이렇게 구한 거랑 같아지겠어요? 달라지겠어요? 같다 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양론 테크닉이 있다 라는 것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하나 질문하고 싶은 건 이렇게 해도 될까요? 자, 나는 지금 된다고 하잖아요. 왜 저래도 될까요? 왜 저래도 되냐에 대해서 누가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면 좋을까요? 평형 지점은 다시요. 평형 지점이 화학적으로 가장 안정한 지점이어서 어떻게 가든 다시 평형 지점. 어떻게 가건 평형을 봐야 되니까 좋아요. 뭐 그것도 괜찮은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화학적으로도 혹은 연력학적으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뭐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쉽게 되게 설명하면 왜 저래도 되죠? 왜 이렇게 풀면 저거랑 결과가 같아질 거냐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은 수학 시간에 배웠어요. 화학 시간이 아니라. 왜 얘를 이렇게 풀어야 되죠? 정답! 우리 오빠 이름이? 세진. 세진이 오빠? 여러분 박수! 세진이 오빠 박수보다 기분 좋죠? 자, 무슨 말이냐? 사실 이 풀이를 이렇게 바꾼 건 뭐냐면요. 이렇게 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학적으로 무슨 테크닉? 치환을 한 거예요. 즉 수학적으로 치환했다를 화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럼 얘를 이렇게 바꾸고 x에 대해서 y를 저기에 집어넣잖아요. 그럼 저 수식이 그대로 이렇게 바뀌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x나 y나 무슨 특별한 조건이 있어요? 특별한 조건 없는 그냥 그냥 실수예요. 그냥 어떤 특별한 실수일 뿐이죠.
그럼 어떤 실수로 이런 식으로 치환할 때 이렇게 1차식으로 치환을 할 때 수학적으로 무슨 특별한 제한 조건이 필요해요? 언제나 이렇게 치환할 수 있어요. 언제나 이렇게 치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주어진 반응식이 뭐냐에 관계없이 항상 이렇게 100% 역반응을 가정하는 양론 계산은 항상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걸 이제 뭐 화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평형 상태에서 가장 깁스 에너지가 안정해지기 때문에 결국 최종 상태는 동일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나 결론은 같은 거라고요. 알겠죠? 그럼 잘 보세요. 계산을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100% 역반응을 가정했죠. 그러면 때로는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100%뭘 가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100% 정반응도 가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원한다면 어떤 방향으로건 아시겠죠? 그래서 이 초기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편리한 방향 어느 쪽으로 반응을 쏟아낸 다음 그 다음 일부 역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계산 방식도 생각해 두시라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 테크닉이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굉장히 많이 나온다. 이 생각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다. 자, 그 다음 자 어디를 한번 가볼 거냐면요. 자, 이걸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 문제 당장 여기는 없는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기 줄게요. 준다. 퀴즈. 약산의 이온화도 알죠? 약산의 이온화도는 근사적으로 위처럼 나타나죠. 맞나요? 그래서 뭐 수능 화학2 보시면 저 수식 외우잖아요. 루트 뭐 C0 분의 KA 막 다 외우죠, 그렇죠? 그러면 초기 농도가 감소할수록 알파는 커지죠. 그럼 이 말은 뭐냐면 그 약산을 극도로 희석시키면 알파가 커진다며요. 그래서 초기 농도 줄어들면 알파가 커진다며요. 커지잖아. 그럼 커지다 못해 희석하면 알파가 1이 되어서 그 강산이 되겠느냐는 얘기죠.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초기 농도를 막 줄이면 저 알파가 커지죠. 커지다 못해 이온화도의 최대값은 뭐예요? 이온화도의 최대값은 뭐예요? 1이잖아요. 그러면 약산인데 이온화도가 1되면 그 이온화도가 1되면 그건 뭐예요? 강산이네? 그럼 약산을 막 물키면 강산이 되겠네? 맞아요? 어떻게 생각해? 자, 우선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가 있네요. 자, 안 되면 증명할 수 있을까요? 왜 안 되는지? 혹시 알파가
접촉 이온도가 감소해서 희석되면은 어. 그만큼 알파가 증가해서 정반응이 일어나기는 하는데 그러면 반대로 약산의 짝염기인 염기가 더 많아져서 다시 반응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강산은 짝염기가 다시 역반응 안 일으키는데 저거는 짝염기가 계속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강산이 될 수 없어요. 아 그런 거예요? 아 좋아요. 말로 좋았어요. 말로 표현하는 거 좋았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선 우리 오빠 이름이 뭐였더라? 나오세지. 아 세진이 오빠. 세진 오빠 저 굉장히 그 고민에 휩싸여 있네요. 자 저거 답할 수 있겠어요? 자 살펴봅시다. 그럼 재윤이 오빠가 이제 뭐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좋은 표현입니다. 좋은 표현인데, 요거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몇몇 중요한 테크닉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 한번 보시죠. 우선 첫 번째 1, 약산의 이온화. 자, 그럼 딱히 뭐 교재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어디다가 필기를 좀 하세요. 자, 약산을 보통 HA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 이제 이온화가 되면 H 플러스에 A 마이너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지?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초기 농도가 C0다. 그럼 여기에서 산해리를 한다. 그럼 여기서 x만큼 반응하면 x만큼 되더라. 그리고 끝이 나면 C0 빼기 x에 x 그죠? 그래서 이때 여기서 산해리 상수 KA는 C0 빼기 x분의 x제곱. 이거 뭐 수능 문제 풀면 뭐 맨날 나오는 거죠, 그렇죠? 맨날 나오는 거죠. 이때 얘를 근사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x를 무시해서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그럼 이때 이 x는 근사적으로 KA C0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온화도 알파는 어떻게 표현돼요? C0분의 X 초기에 있는 것분의 X가 얼마나 저런 식으로 그 뭐냐면 산해리를 하느냐의 비율이 이온화도죠.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이 X 자리에 뭘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바로 얘를 넣어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근사적으로다가 이게 되고 풀면 그 유명한 수식 이게 된다는 얘기지. 맞나요? 자, 그러면 저기에 대해서 또 하나 알아두면 좋은 컨셉이 요거 알아두시면 편리합니다. 양론 계산할 때 굉장히 편리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나 카이스트 같은 상위권 대학에서 이런 양론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한번 보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하나 생각해 볼게.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 원래 표현은 그 프랙셔널 컴포지션인데 이게 번역도 좀 웃겨요. 번역이 분율 조성. 이렇게 번역은 하거든요. 근데 분율 조성 한국말로 해도 뭐 딱히 느낌이 와요. 좀 이상해요. 좀 이상하죠. 쟤는 그냥 수식을 바라보면 편한데 그 수식이 뭐냐면 이게 되겠습니다. 알파라고 쓰긴 하는데요. 의미가 뭐냐면
요겁니다. 그러니까 의미로 생각을 하자면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얘는 짝산이죠. 얘는 짝염일 거고요. 어머! 잘못 썼어. 요게 얘면 요 자리에 요걸로. 자,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자, 그 약산이 물속에서 산해리를 하거나 가수분해를 하면 저런 식으로 짝산과 짝염기가 공존할 수 있잖아요. 그 비율이 뭐 많건 적건 간에. 그 공존한다고 했을 때 전체에 대한 뭐 해당 녀석의 비율, 그걸 프랙셔널 컴포지션이라고 하는 거야. 그죠? 네. 그러니까 저 말이 너무 어렵고 저 이게 수식을 보면 뭐 수식은 뭐 저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표현되느냐? 자,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죠. 맞나요? 뭐 되게 어려운 거예요? 뭐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위아래로 HA를 나눈 거예요. 알겠죠? 그것도 아니야.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분자에도 H 플러스를 곱해주고 분모에도 H 플러스를 곱해주자 이런 말이에요. 자, 저래도 등호 성립해요? 안 해요? 저래도 등호 성립하죠?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만큼 저게 뭐겠습니까? 요거 아시겠죠? 저렇게 바뀐다는 얘기죠. 아,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분율 조성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pH에 의해 결정되는 거예요. 즉 현재 H 플러스의 농도가 자 KA는 주어져 있는 어떤 약산의 산해리 상수니까 이것은 값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럼 정해져 있는 값에 대해서 주어져 있는 H 플러스의 농도가 이 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얘는 그럼 어떻게 표현되겠어요? 자, 의미상 뭔지는 알겠죠? 뭔지 알겠죠? 그럼 얘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바로 이걸 텐데 그죠? 의미는 이걸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뭐 여기까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뭐 아주 당연한 거예요. 아주 당연한 표현이죠. 그냥 중학생 수준의 더하기 빼기만 하면 할 수 있는 거야, 그죠? 다른 건 없어. 자, 이때 3 이온화도의 정확한 표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온화도의 정확한 표현? 자, 잘 보세요. 여기 이제 어떤 말이 있냐면 이런 말이 있죠. 그게 여기서의 의미라는 얘기예요. 즉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셨던 이 수식은 이온화도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뭐 근사적 표현이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렇다면 저 이온화도를 정확하게 표현해보자. 그럼 어떻게? 정의 그대로 출발을 해야 되죠. 초기 농도에 대해서 얼마나 이온화가 돼야 되느냐.
그럼 얘를 어떻게 조작을 할 수가 있냐면 이래도 되죠. 그럼 이때 요만큼 하고요. 요만큼이 각각 뭘 뜻하냐면 이거하고 이걸 뜻할걸요? 왜냐하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그죠? 저기 있잖아요. 뭐 바꿔 쓰는 거야겠죠? 저기 있잖아요. 저기. 얘가 누구의 최종 농도냐고요? 얘의 최종 농도고요. 얘는 얘의 최종 농도죠.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얘마저도 이렇게 바꾼 거예요. 알겠죠? 월시구나 이게 뭐예요? 아 이거였구나. 즉 fractional composition이라는 상위의 개념이 있는 건데 거기서 수능에서는 그 중에 일부를 따와서 이오나도라고 변형해서 쓰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얘가 이렇게 표현되는 거지. 아시겠죠? 이게 바로 이오나도의, 즉 약산의 이오나도의 정확한 표현이다. 무슨 말 알겠죠? 자, 누구에 대해서 for 약산. 자, 약산이라고 제한을 두는 이유는 강산이면 뭐기 때문에. 강산이라고 하면 강산은 그냥 1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안 되죠. 약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봐봐,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어디 있어 볼까? 여기 줄게요. 줄게요. 네 번째, 수용액이 극도로 희석된다면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수영장에서는 좀 그렇긴 하지만 바닷가에 놀러 갔다고 칩시다. 막 수영을 해요. 근데 갑자기 물속에 있다가 쉬가 마려운 거야. 그럼 저 세진이 오빠 어떻게 해요? 화장실. 아, 화장실에 가요? 좋은데 수영장은 아니고요. 바다. 망망대해 바다. 아니야, 그럼 됐어. 그 아니고 바다의 표류 중이야. 주변의 육지라고는 다 바다야. 갑자기 거기 있는데 쉬가 마려워. 세진이 오빠 어떻게? 그럼 뭐 무슨 말 알겠죠? 저기서 이제 드디어 세진이 오빠가 바다에 쉬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온 바다는 세진이 오빠의 오줌물이 된 거죠. 맞나요? 이제 앞으로 바다에서 난 물고기 먹으면 우리는 세진이 오빠의 오줌을 먹은 거야. 자, 우리 언니 어떻게 생각해요? 자, 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어요? 어떤 의미의 말을 하고 있는지 알겠어요? 그냥 물 반컵 따르고 쉬 반컵 하면 그거 진짜 오줌물이지. 알겠어요? 오줌물. 알겠죠? 이지만 바다에다가 쉬하면 그건 오줌물이에요? 그냥 바다예요? 그냥 바다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극도로 희석이 된다면 pH가 어디로 수렴되겠냐고요. 어디로 수렴되겠어요? 극도로 희석이 되면. 이게 심지어 강산, 강염기, 여도 극도로 희석되면 그냥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7. 알겠어요? 혹은 H 플러스 농도는
어디에 수렴한다는 얘기예요? 바로 루트 KW에 수렴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알파 요게 뭐가 된다고요? H 플러스 오버 KA분의 KA인데 이게 어딘가에 수렴한다고요. 뭐일 때 초기 농도가 0으로 수렴할 때 어디가 되겠어요? 바로 이 자리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약산의 이온화도가 가장 커지면 저 값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주어진 값은 1이에요? 1은 아니에요? 1은 아니죠? 약산을 아무리 희석해도 뭐가 되진 않는다? 강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되게 그 생각해볼 요소가 많은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이때 이 문제를 설명드린 이유는 이 문제 자체도 유명한 문제이거니와 이 여기서 소개한 이 fractional composition이라는 개념이죠. 이 개념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또 앞으로 또 나올 거거든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컨셉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오케이, 됐다. 자, 이 논리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자, 어디를 한번 가보시냐면 어디를 한번 가볼까? 요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8페이지에 22번 18페이지 22번 찾았나요? 18페이지 22번. 자, 누구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냐면요. 용해도란 개념 배우시죠? 그 용해도에 대한 물리학적 분석도 중요하고요. 아니면 양론적인 계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용해도에 대한 얘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22번. 그 뭐 문제 자체에 대해서 막 다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문제를 소재로 어떤 컨셉을 좀 개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라인 줄게요. 줄게요. 자, 문제로는 22번으로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생각해 볼 건 용해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1. 이 용해도에 대한 온도의 영향. 이걸 좀 살펴봅시다. 용해도의 온도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들어본 적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1. 우선은 요걸 해볼 겁니다. 액체 용매. 용매 알죠? 용매. 그리고 용질, 용매 이런 표현 알죠? 이 액체 용매에 대한 기체 용질의 용해도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체 용매에 대한 기체 용질의 용해도. 자, 보시죠. 자, 예를 들어 누구 얘기를 하는 거냐면
탄산음료예요. 자, 탄산음료가 어디에 뭐가 녹아 있는 거예요? 물에 이산화탄소가 녹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물이 액체 용매, 녹아 있는 이산화탄소가 기체 용질이라고 해보잔 말이에요. 즉 이산화탄소를 녹여서 그 탄산음료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 생각해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1. 기체 분자간 인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체 분자사 인력은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왜 이산기체는 기체 분자간 인력이 없는 거고요. 실제 기체는 기체 분자간 인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체 분자간 인력은 있는 것이 맞습니다만 있긴 있어요. 있긴 있습니다만 우리가 언급하려고 하는 액체나 고체에 비해서는 기체 분자간 인력이 있어요, 없어요? 기체 분자간 인력이 매우 작은 거죠. 있다손 치더라도 아주 작고 거의 없다라고 가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 비해? 액체나 고체에 비해서 그 분자 안의 인력은 아주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때 기체 분자가 액체 속으로 녹아들게 되면 자, 기체 분자가 액체 속으로 녹아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드디어 그 기체 분자가 주변의 액체 분자들에서 둘러싸이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바로 성분 간 인력이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기체로 있을 땐 입자와 입자 사이 거리가 멀지만 그게 액체로 녹아들어가게 되면 적어도 그 기체 용질에 대해서 주변에 용매 분자들이 둘러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분과 성분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고 인력이 커지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보십시다. 인력이 없다가 인력이 커져요. 그럼 인력이 커지는 거면 이것은 위치 에너지가 커지는 겁니까? 작아지는 겁니까?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죠.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면 발열 반응이에요, 흡열 반응이에요? 발열 반응이죠. 그럼 이 말은 이 주어진 과정은 저온 조건에서 잘 되겠어요? 고온 조건에서 잘 되겠어요? 발열이니까. 바로 저온 조건에서 이 용해도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발열이라서 저온 조건에서 용해도가 증가한다. 사실 무슨 원리와 관계가 있습니까? 화학평형에서 배우는 르샤틀리에 원리와 관계가 있는 거죠.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르샤틀리에 원리입니다. 왜냐? 르샤틀리에 원리. 그래서 탄산음료는 냉장고에 넣었다 먹어요? 끓여 먹어요? 탄산음료 사이다 끓여 먹어본 사람? 어제 뭐 유튜브에서 보니까 사이다로 그 달고나 만들던데요. 어차피 사이다도 설탕물이잖아요. 국자에 넣고 계속 끓이더라고. 물이 날아가니까 설탕이 남대요. 그 사람 참 대단해 하여튼. 그래갖고 녹여가지고 달고나 만들더라고요. 예. 세준이 오빠 어떻게 생각해요? 세준이 오빠도 오징어 게임 봤어요? 아직 안 봤어요. 아직 안 봤어요? 재윤이 오빠는요? 아직 안 봤어요? 우리 언니 이름이? 세정이? 세정이 형제예요? 아니요. 세정이 세진이. 그렇구나. 세정이 아직 안 봤어요? 그렇구나. 저기 우리 상춘이 오빠, 상춘이.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아직 안 봤구나. 그래. 세진이 오빠 보고 싶죠?
아 별로야? 아 그럭저럭이야. 재현이 오빠 보고 싶죠? 아 별로 보고 싶지 않아. 재현이 오빠는 그 오징어 게임 참가자 같은데요? 그래. 저 입장에서 하여튼 저렇다, 알겠죠?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슬쩍 얘기했지만 저 탄산음료는 냉장고에 넣었다 먹어요, 끓여 먹어요? 당연히 냉장고에 넣었다 먹잖아요. 그래야지 이 이산화탄소가 물속에 잘 녹은 상태가 되고, 그래야지 탄산음료 꼴깍꼴깍 먹으면 그 물에 녹은 그 이산화탄소가 내 속까지 위까지 떡 들어갔다가, 저 위는 당연히 차가워야 따뜻해요. 따뜻해요. 아니 이게 위가 차가우면 이건 죽은 사람이지. 무슨 내 체온처럼 따뜻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이산화탄소에 대한 용해도가 감소하겠죠. 그럼 꿀꺽꿀꺽 먹은 여기에 있는 탄산음료가 뱃속에서 이 이산화탄소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뿌그럭뿌그럭 기어 나오겠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논리를 여기에 이제 적용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런 말이지. 아시겠죠? 이 논리를 끄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오래되면 끊어야 되니까. 좀 더 가야 되겠다. 자, 두 번째는 자, 저 용매에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섞일 수 있는데 상당히 실용적인 것만 좀 언급을 해보자고요. 첫 번째가 탄산음료에 대한 얘기였고요. 두 번째는 여기 이제 뭔가를 실용적으로 녹이는데 뭘 녹여볼 거냐면 바로 이온 결합 고체 결정의 고체 염의 용해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는 탄산음료고요. 두 번째는 소금물. 물에다가 NaCl을 녹여가지고 소금물을 만든다. 아시겠죠? 이럴 때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느냐? 어디다가 그리지? 여기다 그리자. 자, 이쪽 줄게요. 좀 나이. 첫 번째 1. 에너지 목표. 자, 처음에 어떤 걸 하나 가정을 해볼 거냐면 짜잔, 이런 녀석을 하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데없이 mx라니? 자, 여기 m은 여기서 편의상 1 플러스 양이요. 요 x는 1 마이너스 음이온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은 얘가 금속 양이온, 그 다음 여기서 x는 비금속 음이온을 말합니다. 그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이 모여서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으로 어떤 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런 걸 우리가 화학 전문용어로 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저 염이라고 한다고요. 자, 이때 저 녀석이 어떤
가상 상태. 자, 이 가상 상태라고 하는 것에 누구하고 누구가 있는 거냐면 바로 얘하고 요렇게 바로 자유이온들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즉 금속 양이온하고 비금속 음이온이 서로 관계짓지 않고 완전히 홀로 자유롭게 존재할 수 있는 상태. 그래서 여기서 S는 고체를 얘기하고 G는 가스, 그 기체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자유이온들 상태가 Y 가상 상태냐면 실제 이 자유이온들은 이게 실존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평소에 이온이란 말을 써야 안 써? 일상생활에서도. 세정이었니? 세정이 방금 어디 가려고 그랬죠? 봤는데? 슬쩍 어디 가려고 하는 거? 선생님 힘내주세요. 그렇죠? 자, 우리가 평소 일상생활에서도 그 이온이란 말을 써야 안 써요? 마구마구 쓰잖아요. 뭐 심지어 뭐 언론이나 언론 미디어 뭐 광고 이런 데서도 이온이 나오잖아요. 뭐 음이온 발생기 어쩌고저쩌고 이상한 소리 하잖아. 그러니까 이온이란 말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지만 실제 이온이 정말로 존재하는지를 실험적으로 검출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진짜로 다른 거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나 이온 하고 뚜시 이렇게 있으려면 이게 어떤 조건에서 진짜 홀로 저렇게 이온이 존재할 수 있냐면 바로 태양. 우리 저기 하늘에 떠 있어서 해죠 해. 그 태양 그 온도 몇 도라고요? 태양 온도. 태양 몇 도쯤 된다고 그래요? 3억 도? 아, 그건 아니고요. 그거 너무 높잖아요. 아, 네. 네, 바로 8,000 켈빈 정도 됩니다. 평균 8,000 켈빈 정도 되는데 그 이렇게 플레어가 뭐 이렇게 흑점 뭐 이런 데서 한 10,000도에서 100,000도 정도로 갑자기 온도가 올라갈 수도 있긴 하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한 8,000 켈빈 정도 되거든요. 그럼 8,000 켈빈이면 상상이나 됩니까?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 정도로 고온 조건에서만 사실은 저런 자유이온들이 존재합니다. 그때 뭐 플러스라는 말을 뭐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뭐 여하튼 그래서 실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 자유이온들 상태를 가상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가상 상태를 왜 가정했느냐? 바로 이러한 가상 상태로부터 이렇게 이야 이 화살표 바로 가상 상태로부터 이 이온 결합 염이 되는 이 과정의 에너지를 그걸 U라고 쓰고 이걸 격자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저것을 격자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값은 항상 거의 예외 없이 큰 발열 반응이 된다. 그래서 저 가상 상태에서 이온 결합 염이 되는 반응은 항상 큰 발열 반응입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이때 또 하나 알아둘 하나의 상태가 있는데 짜잔. 자, 여기 보시면 AQ라는 말이 있죠. 찾았어요? 저 AQ라는 말의 뜻은? 바로 수용액 상태인 거죠. 저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이 물에 녹아있는 상태를 AQ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때 앞서 얘기했던 이 가상 상태가 수용액 상태가 된다? 그때 에너지 관계를 뭐라고? 이렇게 쓰고 얘 이름을 휴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상 상태가 금속 염, 그러니까 이온 결합 염이 되면 격자 에너지. 이 가상 상태가 보시다시피 수용액 상태가 되면 수화 에너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화 에너지 역시 항상 달려있습니다. 이들 여기 있는 금속 이온 결합 염에서 요 수화된 상태, 요 사이의 에너지 관계를 델타 H 용해라고 하고요. 요걸 다른 말로 용해열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 1 에너지 보존. 바로 여기에 있는 격자 에너지, 용해열, 수화 에너지. 요 사이에 어떤 그 뭐가 있을 수 있냐면은 그 에너지 보존 관계가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격자 에너지는 가상 상태가 염이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마이너스가 붙었죠. 그럼 마이너스가 붙으면 방향이 반대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마이너스 격자 에너지는 바로 염에서 가상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염에서 가상 상태로 간 다음 가상 상태에서 다시 수용액 상태로 바뀌면 그게 바로 염에서 용해가 된 상태로 바뀐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관계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격자 에너지도 발열 반응이라고 했죠. 수화 에너지도 발열 반응이라고 했죠. 그럼 이게 부호를 생각하기 약간 얄딱부리할 수가 있는데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를 더해라. 그럼 되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로 격자 에너지 크기에다가 수화 에너지 크기를 빼라. 이렇게 의미상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는 플러스죠. 크기로 표현하면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절대값 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써주면 이 값이 여기가 마이너스인 걸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용해 과정에서 여기에 있는 요 격자 에너지와 수화 에너지가 서로 경쟁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쟁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자, 탄산음료 얘기는 이제 충분히 했을 것 같고요. 필요 없고. 자, 이 과정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자, 어떤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수화 에너지에 비해서 격자 에너지가 만약에 더 크다고 합시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여기서 이걸 뺀 게 용해열이니까 용해 엔탈피가 양수, 즉 흡열 반응이 되는 거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고온 조건에서 용해도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고온 조건에서 용해도가 커진다. 저 의미 아시겠어요? 자, 저 온도가 올라갈수록 용해도가 증가한다. 이 또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르샤틀리의 원리겠죠. 아시겠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보통의 흔한 경우입니다. 자, 보통의 흔한 경우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아까 탄산음료는 보통 끓였다 먹어요? 냉장고에 넣었다 먹어요? 탄산음료는 보통 냉장고에 넣어서 차갑게 먹어요? 보통 끓여 먹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탄산음료는 차갑게 먹잖아요. 근데 우리의 어떤 일상적인 상식이랄까? 경험에 의하면 물에다가 뭔가 고체 가루 같은 걸 넣어서 녹이고 싶어. 그게 뭐 솔직히 이온계라고 화합물은 아니건 녹이고 싶은데 휘 저었는데 잘 안 녹아. 잘 안 녹으면 우리는 왠지 그걸 끓이고 싶어. 그걸 저기 냉장고에 넣고 싶어. 왠지 잘 안 녹을 때. 왠지 끓이고 싶잖아. 그게 이거라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알겠어요? 물론 때론 특별한 물질의 경우 이 격자 에너지가 작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져 있는 화살표가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용해 엔탈피가 발열이 되고요. 그 덕에는 저온 조건에서 이 용해도가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네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 용질 조건에 따라 용해도가 온도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런 정도의 그 분석은 상당히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좋아.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